자, 오늘 뉴스사이킥 하프타임 방송인 오윤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윤혜입니다. 예. 자, 오프닝 때 항상 할 이야기가 있죠? 예. 지금 무슨 기간이죠? 저한테 물어보시는 네, 건 지금 무슨 기간이죠? 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맞습니다. 0220으로 시작되는 번호 전화 오시면은 요즘 듣는 프로 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권순표 자신 있게 해주세요. 권순표의 뉴스사이킥이랍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권순표의 뉴스 해킹 말씀해 예.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얼굴 빨개졌습니다. 자, 피드백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19님께서 야당 총재와 만나서 거국적인 차원에서 야당인을 국무총리 추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다면 박영선도 홀가분하게 승낙했을 텐데 현 사항에서 진행되면 모두 엉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관여이신 것 같아요. 예, 고관여자분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거죠? 예, 뭐 네. 예를 들어서 거국 내각을 꾸리거나 뭐 제대로 하여튼 협치를 하려면 네. 야당을 만나서 협의해서 무슨 총리 후보 같은 걸 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씀이신데 맞는 말씀이죠.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도 이 상태에서는 수락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뭐 수락하시겠습니까? 정말 이 정부가 지금 잘 나가는 정부라면 또 몰라도. 그러니까요. 예. 네. 자, 4687님께서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능력 있는 비서실장, 총리를 임명한들 아무 소용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대통령입니다. 예. 정확하시네요. 네. 그리고 능력 있는 분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새. 네. 아는 것 같아요 보면. 네. 유유상종이라는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제가 있습니다. 네, 제 친구들은 저랑 다 비슷하거든요. 네. 자, 그리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이 쇄신 인사안에 대한 그림을 그렸다는 장성철 소장 이야기를 들으시고 유튜브로 타란티노님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만 있으시겠어요? 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친문 친명을 갈라놓는 어떤 책략이었다면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용인하겠느냐 뭐 이 말씀 같은데요. 그렇군요. 예. 양정철이란 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 친명 친이를 갈라놓는 그 어떤 전략을 인정하겠느냐 뭐 이 말씀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027님께서 홍준표 시장 만난 거 잘했다고 봅니다. 단 홍준표를 시작으로 이재명, 조국, 이준석도 만나야 합니다. 이념이 달라도 모두 국민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너무 그죠? 당연한. 지금 영수회담 네. 2년 동안 야당 대표 한 번도 안 만났잖아요. 이런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 예. 야당이 훨씬 거대한데 이러면서 예. 어떻게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실 수 있을지 이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꼭 만나시기를. 이번엔 만나겠죠. 네, 예. 만나야죠 이제는. 네. 자, 유튜브로 박종환님께서 경제도 엉망인데 왜 우리가 매일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생각을 짐작해야 하나요? 너무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저도 제 주식이 지금 다 파란색이거든요. 지금 이틀째 아주 죽겠습니다. 예. 경제도 엉망진창인데 대통령이라도 좀 제대로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바라봅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5771님께서 막장 드라마는 채널 돌리면 그만인데 예. 정말 어떻게 속 터지는 일들이 이렇게 매일 쏟아지나요? 채널을 돌릴 수도 없고 뭐 이민 갈 수도 없고 예. 이거 정말 너무 뉴스사이킥 채널은 돌리시면 안 되는데요. 네,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속이 터지시더라도 맞아요. 들을 건 들으셔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신 거잖아요. 감사드립니다. 예. 유튜브로 신명철님께서 청취율 전화 기다렸는데 안 와요. 2056으로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시면은 꼭 이렇게 받아주시면 근데 좋을 것 이렇게 같습니다. 밝힐 수 있는 번호를 어제는 왜 0220으로만 밝혔죠? 그러니까요. PD님이 좀 소심하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총선 패배 이후에 보수 언론에서도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을 향한 쓴소리가 계속됩니다. 어제는 TV조선 앵커가 국민의힘을 향해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는데 어제 방송된 윤정호 TV조선 앵커의 앵커 칼럼 일부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예. 라쿠칼라차는 바퀴벌레를 가리킵니다. 경쾌한 노래에 멕시코 혁명 때 농민군의 피와 눈물이 스며 있죠. 짓밟혀도 끈질기게 일어서는 민중의 생명력을 바퀴벌레에 비유했습니다. 바퀴벌레가 우습게 볼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봄바람처럼 태평한 사시춘풍, 두루춘풍들입니다. 머뭇거리며 안이하고 구차하게 땜질하는 망하는 팔자죠. 처참하게 패배해 땅바닥에 으깨지는 일패도지를 당하고도 일주일이 되도록 조용한 국민의힘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TV 조선이라 우와. 바퀴벌레보다 못하다 뭐 얘기인데. 그러니까 바퀴벌레도 당신도 우습게 볼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 TV 조선이나 보수 언론들이 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네. 화가 나 있는 이유는 당연히 네. 지금 이 상태가 굉장한 위기 상황인데 한가하다 이 얘기겠죠. 왜냐하면 이 보수 세력이 괴멸돼가고 있다는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대통령실이나 그 주변의 반응은 너무나도 이 보수 언론들이 보기에는 뭐 네. 조선만이 아니고 한가하다 이런 평가 때문에 바퀴벌레 얘기까지 꺼내는 것 같은데 바퀴벌레 네. 바퀴벌레 라쿠카라차라는 노래 아십니까? 라쿠카라차 당연히 알죠. 그다음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나라 가사가? 바퀴벌레라면서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한 20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뭐라고 했죠? 아름다운 그 얼굴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음을 넣어서 불러주셔야죠. 아름다운 그 얼굴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 음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죄송. 다음번에 다시 예, 꼭 불러. 예. 병정. 그래요, 저는 이거였어요, 이거. 제가 내온 게 이겁니다. 병정들이 전진한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기억력은 안 좋은데 어렸을 때 배운 그 노래들의 가사는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해요. 그렇군요. 네, 그 만화 영화 노래들 이런 거. 그런데 이게 라쿠카라차가 바퀴벌레라는 거는 진짜 몰랐거든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네. 예. 자, 이틀 전 나온 중앙일보 기사 한 대목 읽어드리면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가 자기소개만 하다가 끝났다. 당선인들끼리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포옹하고 셀카를 찍는 모습도 보였다. 한 당직자는 이럴 거면 왜 모였나라고 했습니다. 예. 계속 이렇게 중앙일보도 그렇고 TV조선도 그렇고 여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뭔가 위기라고 느끼지 않는 분위기입니까? 지금 국민들이 심판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잘했다? 이 모든 근원은 대통령이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받아들이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네. 대통령은 그 모두 발언에서도 며칠 전에 국무회의 네. 모두 발언에서 네. 볼 수 있듯이 지금 모든 정책 방향은 옳다. 그런데 약간 미흡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다 당선인들한테 전화를 직접 하셔가지고도 똑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책 방향은 참 옳게 가는데 와. 그러니까 이런 모든 한감이 여기서 비롯되겠죠. 대통령의 어떤 태도 변화나 통치 스타일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네. 초선 뭐 이런 분들이 막 그러기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이 뭘 할 수가 없으니까 한가해 보이겠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을 대신하는 당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수이고 여당이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소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조만간 어떤 시끄러운 사태가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어떤 상황 인식이라면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고요. 국민들은 이미 부글부글 끓다부터 터진 것 같아요. 오늘 기사 보니까 여론조사가 취임 후 최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7%라는 기사를 봤어요. 이 여론조사는 아까 네. 뉴스 신세계에서 소개해드린 그 여론조사를 말합니다. 네, 국민들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아직도 한가하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대통령의 답답하네요. 지지율은 지금 거의 바닥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자, 그리고 법무부가 다음 그 포즈는 뭡니까? 제가 다음 멘트를 하고 싶었는데 차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네, 잘 참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또 그럴 때 꼭 참아주십시오. 네. 자, 그리고 법무부가 다음 주 4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여는데 여기에 아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여기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최 씨는 형기의 70%를 넘겨서 법상으로 가석방의 심사 대상이 되는데 이게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349억 원의 장고증명서를 위조한 걸로 1년을 받았잖아요. 예. 저 이거 되게 1년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네, 이거 추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네. 지금 심사 대상에 오르는 건 기계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이런 형기가 얼마 지난 사람은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나 이 심사 결과가 어떤지는 굉장한 지대한 관심사죠. 왜 만약에 가석방을 결정한다 그러면 그 분명한 이유를 뭐라고 될 것인지. 네. 근데 뭐 지켜봐야죠. 윤 대통령 대선 기간 동안 얘기했잖아요. 장모가 네. 남한테 사기당한 적은 있어도 10원 한 장 피워준 10원 한 장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349억 원의 장고증명서 위조 혐의가 있습니다. 예. 그 경제사범에 대해서 조금 더 처벌이 강화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그렇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그 우리 사회가 적어도 네. 뭐 꼭 이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네.
몇십억 해먹고 좀 갖다 살다 오면 되지 이런 어떤 사행심은 절대 뿌릴 뽑아야 될 것 같아요. 피해자들은 예. 회복할 수 없는 그럼요. 피해를 입잖아요. 평생 어떤 피눈물을 흘리는데 맞아요. 그 몇십억 해먹고 잠깐 살다 오지. 네. 이런 일반론입니다. 일반론인데 네. 이런 사람들은 제발 법원에 좀 굉장한 처벌을 네. 좀 무거운 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셔서 마무리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프타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오윤혜 씨 감사합니다. 네.